다음 중 C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소화 대책에 분류해서 우리는 총 A급에서부터 D급까지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금속 화재는 몇 급 화재가 되냐면 D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 그 다음에 전기 화재가 C급 화재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화재는 A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B급 화재가 바로 유류 및 가스 화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물질들에 대한 것들은 암기할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외웠다? 폭발한 유가 보고 아찔해 하니,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폭발한 유가가 무엇이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 과산화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가 무엇이다? 유가는 유기 과산화물. 자, 그 다음에 아가 뭐다? 디아조 화합물. 그 다음에 찔해는 무엇이다? 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하는 무엇이냐면 하이드라진 유도체. 그 다음에 니는 무엇이다? 니트로소 화합물. 자, 이거를 참고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질산 에스테르류가 바로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조, 디아조도 포함, 그 다음에 유기과산화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린이 바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질이 아니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8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으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레이건을 사용해서 인화성 액체로 세척 도작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조치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명등은 고무 실리콘 등의 패킹이나 실링 재료를 사용하여 완전히 밀봉해줘야 되겠고, 2번 가열성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척 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과 동시에 작동되지 않도록 연동장치 등의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폭구조 외의 스위치와 콘센트 등의 전기기계는 밀폐공간 외부에 설치되어 있게끔 해서 화재를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나 가스 등으로 폭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인화 하한계 값의 35%라고 했는데, 이땐 35%가 아니라 25%가 된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겠죠. 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번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학생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도씨 1기압의 공기를 5기압으로 단열 압축을 하게 된다면 공기 온도는 약 몇 도인가? BRB는 1.4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한다? T1분의 T2. 자, 이때는 각각의 온도가 되겠죠. 이거는 압력 P1분의 P2에 어떻게 된다? R-1이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R은 BRB이기 때문에 1.4를 대입하면 되고 나머지 인자들에도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T2가 되기 때문에 T2는 T1 곱하기 P1분의 P2의 R-1이 됩니다. 자, 그래서 T1은 몇이 되냐면, 이때 중요한 게 도씨 단위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켈빈 단위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켈빈 단위는 273이 베이스가 되고 플러스 20도. 그 다음 곱하기 P1은 1이 되겠고 5기압으로 압축이 되며 R 값은 1.4가 되겠습니다. 1.4. 1.4분의 4-1.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464.06 켈빈이 되는데,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무엇이다? 도씨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뭘 빼준다? 다시 273을 뺀 값이 바로 도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6 도씨가 된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1%, 헥산 2%, 에틸렌 2%, 공기가 95%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 값은 얼마인가? 자, 이때 폭발 한계 값은 메탄 5, 그 다음에 헥산 1.1, 에틸렌은 2.7로 주어져 있습니다.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 L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먼저 각 가스의 폭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탄의 폭발 한계, 그 다음에 메탄의 부피 비, 그 다음에 헥산의 폭발 한계, 그 다음에 헥산의 부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틸렌의 폭발 한계, 그 다음에 에틸렌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전체는 100으로 두지만 공기는 폭발 한계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값을 제외한 값을 분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0이 아닌 5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인자를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부피를 대입하면 메탄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헥산은 2, 그 다음에 에틸렌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폭발 한계 값을 대입하면 L1은 5.0, L2는 1.1,
L3는 2.7이 되겠죠. 자, 계산기에 넣고 그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1.8123 볼륨 퍼센트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폭발 한계는 1.8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해당 문제도 마찬가지로 필답형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반드시 공식을 남기하고 어떤 식으로 대입하는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해당 부분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측 장치를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가 된다. 우리가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하면서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1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면 가열로 또는 가열기,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증류, 정류, 증발 같은 등의 분리하는 장치, 맞는 보기. 3번 반응 폭주 등의 이상 화학 반응에 의해서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맞는 보기가 되겠고, 4번을 보게 되면 300도씨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이 7kg/cm 제곱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300도씨가 아니라 몇이 되냐면 350도씨가 되겠고, 압력은 몇이 되냐면 980kPa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실기시험에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그 다음에 이상인 부분까지도 같이 정리해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의 연소에 해당되는 것은, 자, 가연성 가스는 뭐다? 기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체에 해당되는 것은 확산연소와 예혼합연소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해, 증발, 표면연소는 고체 액체에 대한 이런 연소 형태가 되겠으며, 4번의 확산연소가 바로 기체의 연소 형태가 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4년도 3회차 5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산 문제나 이론 문제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거나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하루 내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